아 진짜 오늘 찍을 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내가 언젠가는 이 차량을 리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은 했는데 계속 뭐 일본 차라고 리뷰를 안 했어요. 안 했는데 뭐 지금 뭐 일본차, 국산차 뭐 그리고 지금 전기차가 너무 문제야. 그러니까 이슈가 되고 있으니까 요즘 각광받는 하이브리드 좋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마담입니다. 날씨가 무척 덥습니다. 이렇게 촬영하기도 참 녹록치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촬영을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들었던 건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요즘 이렇게 한창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전기차 문제죠. 이 전기차 이슈가 계속 될 때 여러분들이 하이브리드 모델을 찾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급하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보실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의 선구자라고 해야 될까요? 가장 안정적인 하이브리드라고 평가를 받는 렉서스, 그 중에서도 크로스오버카죠. 렉서스 RX 450H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짜잔! Lexus Hybrid Zero. 오늘 보실 이 차량은 렉서스의 RX 모델입니다. 렉서스 RX는 1998년도에 출시해서 현재까지 나오고 있는 모델이고요. 오늘 보시는 이 차량은 4세대 2015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출시가 됐던 모델이에요. 렉서스의 RX 모델은 상징하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일단 이 RX는요, 레이디언트 크로스오버라는 장르를 개척한 선구자적 의미가 있죠. 굉장히 고급스러운 빛나는 크로스오버가 되겠습니다.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해리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지금도 일본을 가면은 심심치 않게 종종 만나볼 수 있습니다. 렉서스 RX인데 앞에 마크가 다르네? 라고 보는 차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이제 해리어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도요타에서 판매되는 이름은 해리어거든요. 처음에 우리가 전기차가 출시가 됐을 때는 야, 이제 하이브리드 시장은 끝났다, 전기차의 시대가 왔다라고 했지만 요즘 이 전기차의 이제 미완성적인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화재도 일어나고 급발진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근데 이제 고유가 시대, 기름은 많이 먹고 하다 보니까 다시금 이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이슈가 되고 또 이 중고 가격이 방어가 잘 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사람들이 하이브리드가 다시 각광을 받을 거라고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 같은데, anyway, 어찌됐든 이 하이브리드는 렉서스가 시초라고 보는 게 맞을 정도로 선구자적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항상 가장 상위의 포식자로 있는 게 이 RX 모델이에요. 4세대로 들어오면서 가장 안정적이며 완성된 부분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2015년도에 출시해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고요. 2019년도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편의적인 부분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물론 디자인도 19년도에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곡선을 많이 살린 부분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렉서스 RX는 너무 뭐랄까 촌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은 좀 구시대적인 디자인, 실내 디자인이 좀 그래요. 외관은 이제 패밀리 룩으로 이제 변신을 하면서 승용차, SUV 전부 다 이런 라디에이터 그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NX 모델 보셨어요? NX 모델은 진짜 야간에 보면은 RX인지 NX인지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흡사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디자인적인 부분은
크게 뭐라고 깔 게 없지만 실내로 들어가면은 이게 과연 2020년도 이후에 나온 디자인인가 싶을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따가 실내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함께 보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 RX 450 모델이 3000cc 하이브리드인데 몸무게가 2.2톤이에요. 굉장히 무겁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울 시내에서 도심에서 이제 전기를 발생하는 구간들이 많잖아요. 차가 많이 막히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비가 좋을진 모르겠지만 일반 가솔린 모드로 주행을 했을 때는 연비가 너무 안 좋아요. 더군다나 이 전기로 주행을 하다가 가솔린으로 바뀌는 부분, 그 구간에서는 정말 엔진 소리가 부르릉 하면서 걸리거든요. 요런 거에 대한 어떤 이질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이 350 가솔린 모델이 있고 450H가 있지만 솔직히 저는 350 가솔린 모델이 좀 더 최적화되어 있지 않나.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낮은 등급의 몸무게도 좀 덜 나가고 이런 차들한테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지만 오늘은 RX 리뷰이기 때문에 RX의 좋은 점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맨 처음에 이런 X자 모델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멋이 있다, 좀 미래지향적 디자인을 많이 첨가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이키의 스우시 같은 데일라이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LED 헤드 램프가 적용이 되었고요. 그리고 뭐 전방 감지 센서, 그리고 뭐 어라운드 뷰 여러 가지. 휠 사이즈는 20인치예요. 그리고 235에 20 타이어가 장착이 되었고요. 캐릭터 라인도 각을 잘 살린 우람한 근육 라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튀어나와서 나 강해, 이런 이미지가 좀 보이고요. 그리고 하단부에 이렇게 하이브리드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후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람합니다. 그리고 루프 라인이 낮게 밑으로 이렇게 쫙 깔리면서 에어로 다이나믹이 적용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면발광 테일 램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거운 짐을 들고 갔을 때, 자, 짐 났어. 와, 좋죠. 근데 이게 안 쓸 것 같은데 있으면 잘 써요. 있으면 잘 씁니다. 넓죠? 넓고 굉장히 배려를 잘 해놨어요. 이게 다른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한쪽 이렇게 막혀 있거나 한 요 정도 부분만 뚫어 놓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감독님? 모르겠어요. 골프백이 이렇게 딱 들어가고 이렇게 놔두는, 여기 보시면 이제 골프백 바닥 자국이 있는데, 이 렉서스 RX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 공간들을 다 살려줬어. 그래가지고 골프백이 여러 개가 들어가요. 한 3개까지 그냥 편안하게 눕혀서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옆좌석도 전자동으로 시트가 조절이 되기 때문에 짐을 더 많이 편안하게 실을 수 있는 거죠. 골프백 한 5개 들어가겠죠, 감독님. 공간이 되게 좋습니다. 원래는 이제 커버가, 트렁크 커버가 있는데 커버는 지금 떼놨고요. 제가 이렇게 들어가고도 편안하게 누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레저용으로도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뒷좌석이 평탄화가 되거나 이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제가 차박은 나가보진 못했지만 하여튼 굉장히 실용적인 트렁크를 가지고 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이 실내 디자인이에요. 굉장히 단조롭죠. 그냥 뭐 특별하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재질, 이게 이제 8천, 9천을 육박하는 1억을 가까이 하는 SUV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이 플라스틱 마감, 이런 것들이 조금 아쉽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뭐 가죽 상태 굉장히 좋네요. 접이식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 이제 리클라이닝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일단 등받이는 좀 각도 조절이 돼요. 레그룸 상당히 넉넉하죠. 상당히 넉넉하고, 그리고 헤드룸도 괜찮습니다. 센터에 보시면 이렇게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히팅 시트, 통풍은 없어요. 충전 단자,
파노라마 선루프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단조롭고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B필러 같은데 SUV이기 때문에 이런 송풍구 하나 넣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연식이 20년식이 넘어가는 차량인데 뒷좌석 통풍도 좀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뭔가 렉서스가 계속 뭔가 좀 울거먹는 듯한 그런 느낌? 압축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 손만 이렇게 갖다 대면은 잠기고, 그냥 손만 갖다 대면은 열리는 방식입니다. 메모리 시트, 그리고 뭐 굉장히 정말 모든 차에도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편해요. 이렇게 이런 수납 공간. 개인적으로는 또 아쉬운 부분이, 제가 타고 다니면서 항상 느끼는 부분인데, 이런 왜 SUV들은 이런 부분에 또 컵홀더, 뭐 음료를 놔둘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부분 조금 아쉬워요. 좀 SUV다운 부분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 자, 이제 실내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감독님, 좀 뒤에 타세요. 더우니까 에어컨을 좀 킵시다. 자,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시트가 딱 자동으로 포지션을 잡습니다. 브레이크를 밟고요. 자, 이게 뭐냐고. 시동 걸린 거야. 이게 시동 걸린 거야. 전기차랑 똑같구나. 네. 그리고 주행할 때도 지금 엔진 시동 걸렸잖아. 딱 걸렸네. 네, 엔진 시동 걸리니까 딱 알겠죠. 이게 상당히 이질감이 든다니까. 이게 정숙함의 어떤 상징이잖아요, 렉서스가.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RX만 타봐서 이 밑에 애들은 어떤지, 승용차들은 어떤지. 설마 LS도 그럴까? 똑같았다. 지금 또 이제 전기, 이제 다시 전기가 된 거야. LS도 이렇게 방정 맞을까?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에어컨이 켜지니까 좀 살 것 같습니다. 뒷좌석에는 안타깝게도 감독님이 계시는 자리에는 통풍이 안 들어오고, 저는 통풍을 켜볼게요. 일본 차와 국산 차는 정말로 이렇게 그 통풍 시트를 틀면은 정말 시원해요. 유럽 차들은 왜, 그냥 편하게 말하자면은 욕창 안 걸릴 정도의 어떤 그 온도만 유지를 해주는데, 렉서스나 현대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래도 내가 통풍 시트를 틀었구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시원하고 쾌적한 드라이빙을 선물해 주지만, 단점은 제가 지금 이 차량을 구입한 지 이제 3년 좀 넘어가는데, 사람 몸에서 나는 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시트에 배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동 키자마자 통풍을 바로 키면은 약간 쉰내 같은 그런 것들이 좀 나는데, 나 냄새나? 왜 차에서 항상 타자마자 통풍을 키면은 좀 쉰내 같은 게 좀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있어요. 기분이 있는데, 자, anyway, 뭐 가겠습니다. 감독님이 보시기에, 느끼시기에 이 차의 실내가 어떻게 세련됐습니까? 이게 언제 차죠? 제가 2021년도에 이제 샀어요. 그러면 10년대의 느낌? 그죠? 21년도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2011년도의 그쵸, 느낌? 그 정도? 그 정도가 딱 맞다라는 표현이 들 것 같아. 이게 상당히 디자인이 좀 구시대적이야. 그렇다고 해서 렉서스가 굉장히 뭐 보수적이냐? 디자인적으로? 그런 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첨단을 뭐 어떻게 보면 앞서 나가는 어떤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고 했는데, 이 실내 디자인을 왜 이렇게 구시대적으로 만들었는지 제가 이 차량을 맨 처음에 이제 구입을 할 때는 정말 몰랐거든요. 왜 그때는 눈에 뭐가 씌었었나. 그때는 이제 오로지 뭐 연비와 환경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차량은 이제 가족 차량이다 보니까 편안함, 렉서스는 아무래도 좀 편안한 차라는 이미지가 강해서요. 계기판도 아날로그입니다. 이게 언제적 렉서스 계기판이야? 핸들은 3스포크, 오토 헤드램프, 트렁크, HUD. 자, HUD가 상당히 큽니다. 상당히 커요. 그래서 시인성이 상당히 좋아요. 저런 것들은 잘 만든 것 같아. 오디오는 마크 레빈슨. 이게 왜 들어가냐고. 이런 것도 조금 뭐 이제 감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 뭐 그러면서도 또 첨단을 달리는 것들이 좀 있기는 해요. 무선 충전, 통풍 있고 히팅 있고, 오토 홀드 버튼도 있고, 이제 터치패드인데, 이 차는 이제 페리가 된 사양이라서 터치를 먹어요. 근데 심지어
페리 전 모델은 이게 터치도 안 돼. 미러링 기능도 되고 하지만 이 그래픽 디자인 이런 것들 보면은 참 좀 오래돼 보여. 오래돼 보이는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파노라마 선루프. 어때요? 내가 2021년도로 돌아간다면 이 차를 다시 살 수 있을까? 설마 안 사죠. 안 사죠. 안 사요. 하이브리드라도 안 사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바로 시승을 나가 볼까요? 그냥. 그러시죠. 네, 바로 시승을 나가 보겠습니다. 일단 뭐 렉서스는 그러려고 산 차가 맞아요. 그러려고 산 차. 어떤 그러려고냐면은 편안하게 타려고. 아무리 크로스오버라고 하지만 내가 SUV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이 렉서스는 참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게 SUV를 타고 있다라는 느낌은 전혀 안 든다. 그냥 높은 승용차다. 그런 느낌. 고급스러움은 뭐 좋습니다. 고급스러운 거 좋은데 약간 좀 오프로드나 이런 데 갔을 때 좀 더 놀러 가는 기분을 낼 수 있게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이게 이제 V6 하이브리드 313마력이에요. 313마력. 313마력인데 다이나믹한 주행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뭔가 달리는 느낌이 없어서 그런가 봐. 차가 좀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돼. 이게 전기차면은 아예 가전제품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이게 전기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내연기관의 차도 아니다 보니까 나 자꾸 좋은 말만 해줘야 되는데 좀 자꾸 까는 것 같네 감독님. 아까부터 냄새가 많이 났어. 그럼 이상하네 이게. 고장도 없어. 맞아, 고장 없어. 솔직히 진짜 고장 없어요. 근데 뭐 이제 3년 됐는데 뭐 고장이 나면 그것도 이상한 거지. 뭐 또 가솔린이고 참 뭐랄까 이게 참 심심한 리뷰가 되네요. 정말 뭐가 없으니까. SUV의 장점을 뭐 이야기해 줄 것도 특별하게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차가 막 전기차처럼 막 미친 듯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 바로 RPM 올라가니까 가솔린으로 바뀌죠. 이게 어느 뭐랄까 이 또 차가 안 막히는 구간에서는 무조건 가솔린이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연비가 좋다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악셀에서 발을 떼야지만 이렇게 전기로 넘어가요. 저 구간을 악셀에서 발이 올라가는 순간에 바로 전기가 꺼지는 거야. 봐봐, 바로 꺼지죠. 이 육중한 몸을 견인하려면은 RPM을 좀 높일 수밖에 없어. 전기로만 갔다가는 이렇게 지금 앞이 뚫려 있는데 뒤에 차량들 답답해서 못 다니지. 그러니까 그 렉서스의 그 하이브리드의 마지노선은 ES 350에서 끝나야 되는 것 같아. 그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건 프리우스나 아니면은 CT200? 요런 애들은 뭐 연비가 정말 기가 막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차량을 맨 처음에 살 때는 연비도 좋고 막 이랬으면 그때 좀 차량 유튜브 좀 보고 리뷰 좀 보고 그러고 샀어야 되는데 그 차를 사러 갔을 때 할인을 좀 해줬어요. 여러분들 그 유튜버라서 할인해 준 게 아니고 차가 안 팔려서 할인을 좀 해줬어.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가 딱 전기차들 붐이 일어나고 막 너도 나도 막 전기차 가격에 막 피 붙었을 때 프리미엄 붙었을 때 그때기 때문에 얘가 오히려 안 팔렸지. 왜냐하면은 도요타 렉서스에서 당시에 뭐 전기차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도요타 렉서스의 판매량이 안 좋았던 거지. 그러다 보니까 할인을 좀 조금 해주더라고. 그래서 더 혹해서 산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제가 자꾸 오늘 감독님한테 말을 자꾸 거는데 SUV 탄 거 같아요? 네. 탄 거 같아? 탄 거 같긴 한데 편해 일단. 차는 편하네. 그래서 내가 말하잖아. 그냥 높은 승용차 같다고. 딱 그 느낌. 정말 뭐가 없어. 조용하고 잔잔하니. 그냥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운전하는. 또 그렇다고 해서 뭐 국산 뭐 현기차랑 비슷하냐? 또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희한해. 별다를 게 없는데 느낌은 좀 다르고. 어떻게 보면 외관에 굉장히 좀 선을 살렸기 때문에 디자인적으로. 그래서 뭔가 이 실내 안도 좀 사이버틱하고 좀 획기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실내 들어와도 뭐가 없어. 오히려 외관만 조금 강인해 보이고 실제로 실내로 들어오면 크게 뭐가 없다.
야 이거 어떡하냐? 리뷰 할 말이 없네. 없나? 특징이 없어. 특징이 없어. 그리고 특히나 이 렉서스가 정말 특징이 없어. 아니 내가 그래서 내가 최근에 어떤 차를 한번 봤냐면은 SC430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SC430이라고 일본 차에서 굉장히 럭셔리한 그 컨버터블이 나왔죠. 당시에 렉서스의 플래그십 세단 LS와 같은 엔진을 쓰는 4300cc V8 엔진을 가진 스포츠카라고 해야 되는데 스포츠카가 아니야. 그게 또 굉장히 편안한 GT카 같은 로드스터도 아니지, 그 컨버터블인데 걔를 한번 봤는데 이게 예전 같았으면은 생각도 안 하고 숨도 안 쉬고 샀을 거예요. 워낙 또 이제 지금 가격도 저렴하고 해서 굉장히 럭셔리 오픈카인데, 제가 이제 이 RX를 타고 다니면서 RX에 대한 생각이 있잖아요. 너무 재미없다, 너무 심심하다, 너무 밋밋하다. 그게 분명히 SC에도 들어갔을 것 같은 거야.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렉서스의 LS가 별명이 있어요. 달리는 도서관. 정말 정숙하고 조용하다 그래서. 그럼 이제 걔는 완전 스포츠카인데 스포츠카 디자인이죠. 스포츠카 오픈카고. 그런데 LS의 느낌을 가진 스포츠카? 야, 이건 상상이 안 되거든. 물론 이제 나이가 좀 지긋해진다면은, 내가 나이를 좀 많이 먹는다면 어떤 그런 그 잔잔하면서 쭉쭉 뻗어주는 V8의 어떤 GT 오픈카가 좋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V8 4000cc가 넘는 오픈카를 타는데 너무 정숙하다? 그럼 또 재미도 없을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이 있어서 계속 구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이 차량이 이제 저에게 있어서 두 번째 렉서스예요. 물론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도요타 차를 탔었고, 제가 일본에서 있을 때 한국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렉서스 차를 탄 거는 이제 두 번째인데, 첫 번째가 세 번째구나. IS200 탔었다. 맨 처음에 탔던 게 ES330 탔었고, 그 다음에 IS200도 탔고 IS250도 탔다. 그러네. 네 번째 렉서스인데, 제 기억에 남는 정말 재밌게 탔다라는 렉서스는 하나밖에 없어요. IS200. 그 도요타 알테자라는 모델인데, 그 모델은 진짜 재밌게 잘 탔어요. 재밌게 잘 탔고, 렉서스는 언제까지 이렇게 심심하고 밋밋한 디자인으로 갈 건지.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물론 외관 디자인, 내관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주행 디자인도 마찬가지예요. 주행 디자인도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건지 약간 좀 생각이 드는 시간입니다. 지금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전기로 가는 거거든요. 전기로 가고 있는데 앞에 누가 있으면 몰라. 차가 오는지. 재미없다, 재미없어. 솔직히 차를 재미로 타는 건 아니지만 정말 재미없다. 자, 이게 어라운드 뷰 보이시죠? 자, 이게 어라운드 뷰입니다. 잘 보이죠? 근데 화질이 이게 뭐야? 자, 그렇습니다. 이제 47,000, 이제 5만 킬로 탔습니다. 5만 킬로 탔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출한 뭔가가 없으니까 그냥 편안하게 오래 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아예 이 차량을 정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급하고 막 타야 될 차가 필요할 때마다 운행이 되고 있는 차긴 한데, 글쎄요, 뭐 잘 팔리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코로나 때도 그렇고요, 언제나 이 하이브리드 RX 모델, 이거는 그냥 판매가 안 되는 것 같잖아요. 렉서스 차량들이 상당히 판매가 잘 됩니다. 이제 특별한 이슈가 없기 때문에 항상 꾸준한 판매고는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고 정숙하고 고장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고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아요, 렉서스 모델 같은 경우는. 근데 제가 딱 그래요. 제가 느낌이 뭐 이 차량을 재미없어, 정리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지도 않아요. 그냥 고장 안 나고 편하니까 그냥 냅둔다, 뭐 이런 개념이. 원래는 이 멘트 자체를 밖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너무 더우니까 밖에 못 나가겠어. 나는 지금 찍고 있는데도 땀나. 아니, 내 에어컨 틀어줬는데 왜? 너무 더워. 더워? 그래, 에어컨을 좀 세게 틀게요. 그럼 내려서 엔딩 찍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정도 날씨면 시청자님들도 봐주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아웃사이드 35도. 오늘 또 오후에 비 소식이 있어서 그런지 엄청 꿉꿉해. 자, 우리가 뭐 또 광복절도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뭐 이런 일본 차를 리뷰하면서 뭐 굳이 이 더운데 밖에서 나가가지고 잘 만들긴 잘 만들어요. 우리가 또 이제 무조건 그냥
정말 주관적으로 깔 수는 없잖아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자동차라는 게 지금은 이제 삶의 질이 많이 높아지고 했기 때문에 양질의 그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존재할 수도 있지만, 자동차라는 거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동수단이잖아요. 그 이동수단만 생각한다면은 굉장히 잘 만든 차다. 내가 자동차와 함께하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즐긴다? 그러면은 진짜 재미없는 차. 렉서스에서 나오는 차들 자체가 어떤 프리미엄 고급 브랜드를 지향한다고는 하지만 예전에는 정말 고급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걸 너무 오래 울거먹어.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의 어떤 특유의 스타일이라고 그래야 될까?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이런 플라스틱 질감, 가죽 질감, 너무 울거먹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있고, 그리고 그게 좋은 줄 알아. 물론 이렇게 연식이 오래된 뭐 저 같은 경우나 저보다 나이가 좀 더 연배 있으신 분들은 뭐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거는 이 MG한테는 터무니없는 소리예요. 다 좋아야지. 디자인도 좋고 성능도 좋고 뭐 내가 레저 활동하기도 좋고 다 좋아야 돼. 그런 것들을 지향한다면 정말 렉서스는 좀 낮은 점수를 받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예전에는 젊은 친구들, 20, 30대 친구들이 렉서스 진짜 많이 탔어요. 와, 렉서스 뭐 이렇게 했지만 요즘 누가 렉서스 타? 요즘 렉서스 거의 안 타요. 차라리 현기차를 타지. 그만큼 자기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많이 동떨어진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워낙 차를 또 잘 만들어. 그러니까 제가 최근 들어갖고 이제 그 힐링, 뭐 캠핑, 뭐 이런 영상들 좀 자주 보는데, 와, 감독님이 혹시 그거 봤어요? 저 레이 캠핑카 만드는 거? 봤죠. 와, 기가 막혀. 정말 장난 아니야. 어떤 여성분이 자기가 캠핑 다니면서 놀러 가기 위해서 면허를 따야 되겠대. 근데 면허가 없는데 이미 차량을 구입을 했어. 그 차량을 캠핑카 업체에 맡겨야 돼. 그래서 내가 면허가 나오는 시점에서 그 차량이 완성이 되면 바로 여행을 떠나야 되는 거야. 그런 분들이 있는 지금 시대가 그래요. 뭐든지 정말 적절히 어우러지면서 잘 만들지 않으면은 요즘 그 소비자들의 평가가 아주 냉혹합니다. 아주 냉혹해요. 그러니까 렉서스의 이제 디자인 팀에, 렉서스의 핵심 관계자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서 좀 만들어주고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야지 앞으로 렉서스가 이제 잘 팔리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일본 스타일의 이런 시대적 흐름으로는 좀 맞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조금 광복절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우리나라를 조금 더 좀 높이 좀 띄우면서 영상을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더운 관계로 좀 이렇게 리뷰 마무리하는 거 좀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즐겁고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